여러분, KDI 이러면 한국개발연구원이죠. 예, 당연히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정부의 입장을 많이 대변하는 기관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KDI가 11월 경제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 하나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 다른 하나는 유럽발 공포가 덮친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냈습니다. 동시에. 자, 그거를 보면요. 앞으로 제조가 괜찮아지고 있는데 우리 여기서 서비스업이 조금 망가진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유럽발 공포가 덮치면 제조업도 서비스업도 더 나빠질 수 있다. 이게 전체적인 요약입니다. 지금 사실 경제에서 보면요, 여러분. 경제에서 보면 지표로 보면 뭐든지 조금씩 좋아진다는 지표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규모는 쪼그라드는 상태예요. 규모가 이렇게 확 늘어나고 있지 않다는 상태는 먼저 이해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자, 산업활동 동향도 보면 소매 판매 많이 늘어났죠. 1.7%까지 늘어나고 전산업 생산이요. 2.3%나 늘어났습니다. 전산업 생산이. 설비 투자도 7.4%나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 좋아지는 모양새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9월의 출하를 보면요. 9월의 출하를 보면 마이너스 7%에서 6.9%로 성장했습니다. 재고율도 보면 119.8에서 108.8로 좋아졌습니다. 이게 전달이 출하가 마이너스 7%인데 9월은 6.9%로 늘어났다는 거. 재고는 줄어들고 공장 평균 가동률도 73.9%까지 늘어났습니다. 69.7%에서 말입니다. 이거는 뭔가 회복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경기 실사지수도 보면요. 경기 실사지수도 보면 좋아지는 모양새예요. 전부 다. 경기 실사지수도 보세요. 10월에 74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런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산업활동 동향의 어떤 설비 투자나 3대 요소죠. 전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가 좋아졌다는 것. 이것은요. 기본적으로는 조업일수가 많아서 그렇다. 조업일수가 많아서 그렇다. 왜냐하면 9월에 작년에는 추석이 있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있었어요. 사실 추석 연휴이라면 일주일 놀잖아요. 거의 일주일 놉니다. 그죠? 그런데 올해는 추석 연휴가 10월에 있습니다. 10월에.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조업일수가 2.5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특정 제품에 대한 어떤 수출이 좋아져서 이게 좋아 보이는 듯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반도체, 자동차. 뭐 반도체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26% 성장했으니까 말입니다. 그죠? 자동차도 15.4% 늘어났고요. 기계장비도 9.8%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특정 소수가 좋아졌는데 너무 좋아진 거예요. 하웨이가 반도체를 워낙 많이 사갖고 왔잖아요. 미국의 V자 반등, 경제의 V자 반등이 엄청 심하게 됐잖아요. 3분기가 33.1%까지 성장했으니까 대한민국의 자동차 거기서 많이 팔겼죠. 그러니까 특정 상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이렇게 좋아졌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경기 실사지수는 올라갔다고 하지만 여전히 74라는 거예요. 여전히 74. 100이 기준인데 100보다도 한참 밑이다 이거예요. 아직까지 경기가 좋아지려면 멀었다. 이런 얘기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경기 실사지수도 이렇게 떨어져 있고 공장 가동률이 조금 좋아진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 멀었다는 게 지금 KDI의 이야기입니다. 그중에서도요. 가장 심각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은요.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이 지금 대외 여건과 상관없이 굉장히 부진하는 모양새. 9월에 서비스업 생산이 말입니다. 좀 좋아졌다고 해요. 8월에 마이너스 3.8%보다 좋아졌다고 하지만 0이에요. 0이에요. 이게 조업일수가 2.5일이 더 있었으니까 사실은 더 좋아져야 되거든요.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덜 좋아졌다는 거예요. 덜 좋아졌다. 덜 좋아졌다. 2.5일이 더 있었으면 서비스 생산의 어떤 증가율은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원인은요. 지금 이걸로 들고 있습니다. 지금 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5천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5,024만 2천 명이에요. 사망자가 125만 6천 명까지 늘어났어요. 125만 6천 명까지. 엄청납니다. 지금 미국 보세요. 미국이 8만 9만 갔을 때도 최대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기준으로는 12만까지 갔어요. 12만까지. 12만까지. 그제 기준으로는요. 12만도 넘어섰어요. 어제가 11만 9,500이잖아요. 12만이죠. 사망자도 24만 3,200명.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이 완전히 봉쇄령을 내린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프랑스는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86,900까지 늘었어요. 86,900. 여기는 선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인도 4만 명, 5만 명대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이것도 적은 수치가 아니라는 거고 이탈리아도 지금 난리에 난리. 3만 9,800까지 늘어났습니다. 폴란드 2만 7,900까지 동유럽까지 확산되어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런 모양새. 그러면 유럽이 이렇게 되면 봉쇄하겠죠. 지금 봉쇄했습니다. 벌써. 프랑스가 제일 먼저 했죠. 전국에 봉쇄령 내렸습니다. 한 달간. 그리고 영국도 내렸습니다. 영국도 잉글랜드 지방 웨일스나 북아일랜드나 혹은 스코틀랜드는 안 하고요. 잉글랜드 쪽에만 4주간 봉쇄령을 내렸고요.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똑같이 다 내렸습니다. 똑같이. 자, 이럴 때 미국이 어떨까 할까? 미국이 어떨까 할까? 아마 미국도 마찬가지로 봉쇄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12만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안 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 경제가 온전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KDI는 읽고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지금 대한민국에도요. 현재 대한민국에도 어제도 143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계속 100명대. 지금 이번 주에 어떤 향방을 보고 1단계를 할 거냐 1.5단계를 할 거냐 1.5단계로 올린다는 이야기가 지금 지배적이에요. 만약에 1.5단계로 또 올렸을 때는요. 안 그래도 어려운 자영업자 제가 바닥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바닥 경기가 자영업자들의 경기가 좋아져야지 소비가 좋아지고 소비가 좋아지면 이게 실물 경제가 점점 좋아집니다. 그래서 경기가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그런 형국을 가져가는데 지금 자영업자들이 더 어려워질 거예요. 1.5단계로 내려가면. 그러면 지금 현재 숙박이나 음식업에서는요. 마이너스 21.2%까지 떨어졌습니다. 21.2%까지. 8월에 비해서 9월이 말입니다. 교육 서비스업은 마이너스 5.2%지만 숙박 음식업점이 지금 그야말로 장난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1.5단계로 가면 또 한 번에 서비스업에서는 파장이 올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영업자들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9개월 동안 어려웠거든요. 9개월 동안. 9개월 동안 어려웠는데 이게 10개월째 어려워지고 11개월 이렇게 계속 어려워지게 되면 과연 자영업자들이 계속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물음표라는 거예요. 물음표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KDI는요 유럽발 공포를 굉장히 크게 생각합니다. 사실 유럽에 우리가 수출하는 거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유럽에 수출하는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중국이에요.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거의 25% 정도 수출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이 한 13.5% 정도 수출을 하고요. 홍콩, 베트남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갑니다. 순차적으로. 유럽은요 8번째 정도 됩니다. 8번째. 3% 정도 수출합니다. 영향이 좀 적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파장은 이게 세계 경제도 심리거든요. 그러면 파장은 유럽이 봉쇄함으로 해서 오는 파장인 다 커진다. 이렇게 지금 봐야 합니다. 다행히 지금 중국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지금까지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쌍전환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중국에 우리가 수출하는 거 이게 그나마 우리를 당분간 지탱해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경제는요 계속 지속적으로 봐야 됩니다. 특히 실물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가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관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